이러한 신탁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 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탁된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신탁 원부까지도 추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수원 왕회장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수원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금천, 강서, 양천구에서도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이 전세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원 사건은 공인중개사들까지도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세입자를 막 끌어들였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세금은 뭐 금액이 크기도 크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주거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전세 사기 유형들이 다 형법상 전부 이렇게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을 좀 알아보면서 전세 사기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각 유형에 따른 예방법,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미리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나 전세 사기를 당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 가운데에서 깡통 전세 사기, 신탁 사기,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속이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유형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깡통 전세 사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수원 왕회장 사건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을 갭 투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만큼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지은 다음에 전세가를 아주 크게 부풀려서 계약을 하는 부적절한 전세가 유형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갭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신축 빌라 공사비를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 신축 빌라 공사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깡통 전세가 있을 거예요.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요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서 융통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이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깡통 전세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먼저 내가 들어갈 주택이 깡통 주택인지,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집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KB 부동산 시세, 이거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내가 들어갈 주택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전세금이 2억 원인데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런 집들은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피하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아주 부자다, 지역 유지다 이러면서 임대인의 자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절대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보는 전세 사기가 벌어진 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원 왕회장 사건도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막 망설이는 세입자들한테 수원 왕회장 여기서 지역 유지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과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험인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선택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유형은 신탁계약이 체결한 주택을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을 맡기고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할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이는 집을 임대할 수 없는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서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탁회사가 나가라 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탁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 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탁된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신탁 원부까지도 추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신탁 원부를 보면 부동산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확인했을 때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다 라는 경우라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탁 원부는 등기부등본이랑은 달리 인터넷으로는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신탁 원부가 등기부등본보다는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유형은 공인중개사가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그 사이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러 나온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음에도 임대인에게는 가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차액 9천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는 거예요.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도대학 선생님이 이 사기 당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드라마에서 이 선생님은 이 사기범 잡고 합의해서 차액만큼도 다 돌려받으시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찾아서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사기를 피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역,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을 입력을 하면 등록된 공인중개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중개사로부터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경우에 그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 등록증이나 또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꼭 공제증서랑 맞는지 정보 일치 확인하시고 공제증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서 같이 안심전세 앱을 출시를 했는데요. 전세 앱에서 시세조회, 집주인조회, 그리고 전세계약 전에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되는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 좀 되게 유용한 서비스더라고요. 전세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이 앱 깔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임대차나 전세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사기 고소, 임차권 등기 명령, 명도 청구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꼭 필요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3가지 유형, 거기에 따른 예방법, 대처 방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